경우는 어떤 색조도 소화할 수 있는 아주 만능 얼굴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메이크업이라도 굉장히 이효리 씨한테 잘 받았는데, 예를 들어 현아 같은 친구는 이제 저희가 현아 포미니 때부터 현아 이제 솔로 앨범 계속적으로 저희 팀에서 했었었는데, 그 현아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래서 색조 화장보다는 립스틱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죠. 근데 색깔톤이 이제 까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섀도우, 눈화장에 많은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 씨 같은 경우 이때 스모키 메이크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것을 이제 유행을 이제 저희가 트렌드를 만들고자 시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더걸스를 저희 팀에서 이제 하고, 원더걸스를 해체를 하고, 가시나 이제 선미가 솔로로 혼자 데뷔를 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 데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신경 쓰는데, 여기 가시나에서의 메인 테마는 요즘 여자들을 대표했다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질질 짜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청승맞은 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자동차 앞을 가로막는 게 나와요. 차라리 날 죽이고 떠나라.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또라이 같은 그런 여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남자친구랑 가세령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신나하죠. 계속 춤을 추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던 것은 사실은 속된 말로 약간은 정신 나간 여자의 컨셉이었으나 그것을 멋지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무에서도 이 총이 등장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메이크업도 굉장히 요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하얗죠. 선미 예를 디올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미가 발라서 굉장히 히트를 친 아이템인데, 피부톤이 하얗기 때문에 눈 색조보다는 립스틱 메이크업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야. 헤어지고 나서 춤을 추는 거야. 요즘은 슬퍼하면 막 상큼하게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클럽을 간다면서요. 춤을 추면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재미난 요소를 베이스에 깔고 저희가 진행을 한 거예요. 뮤직비디오 감독은 아까 이효리 씨 뮤직비디오랑 똑같은 감독 룸펜스라고 해서 뭐 BTS 거도 굉장히 많이 찍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미 거랑 같이 똑같은 감독님이 찍어주신 뮤직비디오인데 컨셉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지금 이 장면 저 벽 뒤에는 스텝이 거의 10명이 서 있어요. 이게 원테이크 기법이라 해서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 없이. 그 선미가 저 벽을 돌아선 순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스타일리스트와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막 붙어가지고 수정을 받치면서 바로 내보내는 원테이크 기법이에요. 그거 안 보이시죠? 그런 비하인드들이 다 숨어있어요. 보통 그리고 여자 솔로 같은 경우, 현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상을 거의 한 12번? 12스타일 정도 입었어요. 보통 솔로 뮤비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것이 보기도 좋고 보여주기를 많이 하죠. 이번 솔로 앨범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곡으로 이제 선을 그을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유빈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유빈 같은 경우 사실 원더걸스 했을 때 걸크러쉬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 때 걸 크러쉬하다는 것은 여잔데 너무 멋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뭐 틴 크러쉬, 걸 크러쉬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JYP 박신영 씨랑 제가 그 대중들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걸 크러쉬하게 당연히 나올 거란 예상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레이디 라이크라 그래서 숙녀 컨셉을 잡고 나온 거예요. 이 음악 자체도 90년대 기반을 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시티팝이라는 그런 장르를 베이스에 두고 숙녀적인 유빈이도 굉장히 레이디라이크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저희의 이제 잘못된 착오였다는 것을 다시 인정을 하면서 대중들은 유빈을 거의 크러쉬한 걸 원하는 거야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죠. 여전히 좀 레트로적인 거예요. 왜냐면 원더걸스가 항상 컨셉을 잡았던 게 레트로였잖아요. 복고풍. 그래서 이 복고를 베이스에 깔고 유빈이 원더걸스 멤버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곡을 8월 15일 날 오픈을 시켰는데 너무 외세계 집단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티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대중들한테 조금 외면을 받게 나온 줄은 아셨어요, 유빈이? 네, 방송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해서 다음 앨범엔 저희가 또 걸크러쉬함으로 새로운 변신을 하고자 해요. 음악이나 아무나 저희 이렇게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앨범이기도 해요. 뮤직비디오는 트와이스 처음부터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감독님께서 찍어주셨는데 여자를 굉장히 예쁘게 잘 찍어주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음원을 공개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대중들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악플이 있어도 댓글을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팬페이지 가서 예전에 동방신기 초창기 때는 그 카시오페아가 나의 왼수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악플에 시달려서 팬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좀 뒀었어요. 뭐 약간 저도 어린애였기 때문에 뭘 알겠어. 전문가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팬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팬들이 보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팬클럽 같은 데 다 돌아다녀보고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다 포털 사이트 다 댓글을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댓글들이 많죠. 뭐 스타일리스트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망쳐놨네. 그래서 이번에 유빈에 대한 악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악플을 보면서 가슴을 쓰려하기보다는 이걸 빨리 이미지를 빨리 다르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대중들의 눈에는 이것을 약간 외색이 짙다라고 볼 수도 있고 유빈에게 있어서 이런 느낌이 별로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첫방을 할 때는 모든 걸 많이 걷어내고 유빈 자체만은 예쁘게 보이는 컨셉으로 빨리 체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필드에서 일하시게 되면 빠른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컨셉이어도 대중들이 원하지 않거나 팬들에게 좀 반발을 얻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절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절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패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이 스타일 아니면 이 스타일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또는 뭐 뷰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눈이 튀는 얼굴이 익숙한 친구들이 몇 명 많아요. 근데 사실 뭐 대학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확고한 거야. 저는 그때 우리 그 대학교 면접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자기가 하고자,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예요 하고 온 친구들이었는데 눈들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물론 학원에서도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도 있는데 각자 거기에 본인의 그 땀과 노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아, 요즘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도 우리 어린 1학년, 2학년들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열정을.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난 뭐가 되고자 하는 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많은 걸 이미 알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면 또는 뭐 우리 학교 같은 실습을 좀 많이 나가니까 사실 실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직업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것을 현장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연예인하고 일을 해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실습적인 것과 실제적인 그런 학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한 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조상님이라고 너무 싫어. 조상이 뭐야. 열심히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전에도 제가 강의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으면 정말 제가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일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찾아주는 있는 뭐 그런 곳이 있으면 끝까지. 외국 같은 경우는 90살이 넘은 스타일리스트가 아직도 있고 80살이 된 스타일리스트도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업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워킹타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요즘 또 경기적으로도 별로 안 좋을 때 이 엔터 업계는 그래도 K-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굉장히 붐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으로 가지시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탄탄하고 비전이 많은 곳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방송국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들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을 굉장히 많이 항상 구하는 편인데 안타까운 것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잡을 가져서 그 직업 일을 했을 때 포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생각했던 이상과 조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서수경 스타일리스트라든지 뭐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또는 꼭 우리 팀만이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김현진 교수님이 아시는 저 연기자 쪽이라는 데서 굉장히 유명한 곳에 실습을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근데 유명한 곳이라고 굉장히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곳은 힘들죠. 일이 많고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근데 그런 실습을 본인들이 겪어봐야만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는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 같은 것을 방학 동안에 조율을 해서 많이들 나가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이 나이까지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타일리스트 패션 업계는 아직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하나, 내가 정말로 좋아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패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밤을 새거나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같이 더불어져서 있어도 지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면 그건 짐이 되겠죠? 실증해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솔직해지셔야 돼, 나에게. 내가 진짜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패션, 옷을 사랑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느껴서 아, 난 하고 싶다. 그렇게 되시면 그것을 직업으로 얻으셨을 때 카타르시스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카타르시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느낀 그 순간은 여러분은 그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첫 카타르시스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였어요. 콘서트를 딱 마치고 마지막에 눈물이 막 피면서 온몸이 약간 전율하는 느낌?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 이건 나이가 평생 직업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40대 중반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후배로서 필드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또 그날을 또 기약하면서 네,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어렵게 서울에서 오신 런던 프라이드 대표님, 정보윤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없어? 나 간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답을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뭐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 근데 요즘은 뭐 많이들 찾아보고 그쵸? 그래서 뭐 딱히 자, 그렇지 않을 전주 친구들이 질문할까요? 광주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 전주 네.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전주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맞지? 네. 끝인가요? 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내가 막 BTS 스타일리스트를 쓰면 막 손 막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응? 유명한 오이그룹이라도 좀 있었어야. 너무 여자죠? 우리 팀이 좀 여자가 아니에요. 자, 질문 40초 남았습니다. 없습니까? 서울, 광주, 전주? 네. 와, 박수! 근데 막 얼마 벌어요? 막 이런 거 안 된다. 학비 얼마예요? 네, 학비. 저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니, 학교 일은 전 가르치는 데만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서종의 김은진 전임 교수님께서 학비?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뷰티과하고 패션하고 좀 차이 있는데 패션은 제가 이번 학기는 430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FTMG와 지금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가 산학체계를 맺고 있어서 저희 학생들은 지금 장학금 제도가 진행이 되고 현재 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한 명 더 받고, 네, 전주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 스타일리스트하고 현재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들이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일리스트를 하는 일하고 현재 스타일리스트를 하는 일이 저희 지금 하시는 일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스타일리스트를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약간만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예전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같이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스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전문화가 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되어져 있는데 요즘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하는 일은 의상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작 의상, 또 디자인부터 제작 의상까지. 보통 일반적인 스타일리스트들은 이제 협찬사들에서 의상을 협찬해서,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리스트는 대중들이 보기 전에 가장 브랜뉴한 신상을 가장 먼저 보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브랜뉴한 신상을 어떻게 그것을 스타일링, 코디네이션을 해서 이 연예인에게 또는 이 모델에게 입혀서 대중들에게 구매 의욕을 끌어당기는 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경우, 요즘 차은우가 나오는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 그들이 입는 스타일, 의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라마의 캐릭터를 보여준 역할로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구매 욕구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은 이제 의상에 관련된 그런 거에서 보통 관련되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를 벗어나면 패션 디렉터라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 모든 것을 어렌지하는 그 입지까지 여러분들이 오르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네,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마지막 질문 한 분 더. 네, 또 전주네요. 전주네요. 수시 전형 별로 하는데 면접 위주의 아니면 학생 볼 위주의. 자, 입시 전담 관련은 제가 저희 본사에서 저희가 스타일리스트에 관련된 것만 네, 패션 쪽이나 입시 관련은 저희 본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주. 팀에서 들어가려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경력이라거나 아니 대학교 보통은 지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다 해요. 이제는 다 해요. 팀장부터 실장까지 지금 다 우리 학교 출신들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졸업을 하시고, 4년제 졸업을 하시고 나면 포트폴리오, 저희도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면 패션쇼를 하기 때문에, 졸작쇼를 하기 때문에 쇼 이후에 여러분들 면접을 보내요.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사실 김은지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래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그래도 내가 정말 존경했거나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스타일리스트 팀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멘토를 보고 그래도 힘든 일을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멘토가 있으면 그 팀에 최대한 저희가 취업을 시켜주려고 애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SNS 많이 하시죠. 그럼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뭐 헤어스타일리스트 또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도 좋고 팔로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라이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고 어디서 아이디어의 소스를 보는지가 보통은 다 나와 있거든요. 내 SNS 같은 거 나는 사실은 좀 우리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서 조금은 다른데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생각하시는 분들 팔로우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분들과 커넥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면접을 주로 보죠. 경력이라는 것은 따로 그냥 학교 다닐 때 실습당한 것을 보통 경력란에 적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주시고요. 저희 런던프의 대표님, 정말 교수님, 네, 20년 경력의 주옥 같은, 네, 보석 같은 조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뷰티 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